지금은 쓰이지 않는 실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새벽 1시 물이 차오르면 다음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물이 잔잔한데 찬물결이 생기면 그 안에서 그들이 헤엄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두 번째, 물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으세요. 세 번째, 풀사이드 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다면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네 번째, 수영장 조명이 모두 꺼지면 즉시 벽을 짚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만약 발목이 잡힌다면 절대 발버둥 치지 마세요. 조용히 눈을 감아야 그들이 흘려보내줍니다. 갑자기 발목이 잡힌다면 눈을 감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딘가엔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끝없는 방이 있습니다. 만약 들어섰다면 다음 규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거울 속에 당신이 한 박자 늦게 움직이면 그 즉시 눈을 감으세요.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거울 사이 복도가 끝없이 늘어나면 절대 달리지 마세요. 달리는 순간 길은 영원히 길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반대편 거울 속에 등을 돌린 당신이 보이면 손을 흔들지 마세요. 네 번째, 거울에 낯선 사람이 비친다면 시선을 피하지 말고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거울 속에 당신이 한꺼번에 웃기 시작하면 절대 소리내지 마세요. 그 웃음소리가 당신을 삼켜버릴 겁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는 밤이 되면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만약 늦게까지 남게 된다면 다음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복도 끝 형광등이 3번 깜빡이면 즉시 교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세요. 그건 경고 신호입니다. 두 번째, 체육관에서 농구공 튀는 소리가 들려도 확인하지 마세요. 세 번째, 계단을 오를 때 발소리가 하나 더 들리면 멈추지 말고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네 번째, 2층 화장실 거울에 교복 입은 아이가 비치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이 학교는 겨울방학이 3달입니다. 다닐 수 있나요? 도시 외곽의 오래된 호텔은 밤마다 모양이 바뀝니다. 특히 13층에 머무르게 된다면 이 5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13층 버튼이 스스로 눌리면 즉시 다른 층으로 내리세요. 두 번째, 복도 끝 방 번호가 흐릿하게 보이면 그 방 앞을 지나가지 마세요. 그 안에서 지켜보는 눈과 마주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객실 전화가 울리면 받지 말고 뽑아두세요. 네 번째, 창문에 도시가 거꾸로 보이면 커튼을 당기고 절대 바라보지 마세요. 그 순간 밖에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다섯 번째, 새벽 3시에 노크가 들리면 열지 말고 숨을 죽이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자리가 당신의 마지막 숙소가 됩니다. 깊은 산속엔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사당이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들어선다면 다음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대문 앞 돌계단에서 신발끈이 스스로 풀린다면 그 이상은 올라가지 마세요. 그건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사당 안 위패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다면 절대 읽지 마세요. 세 번째, 향로에서 연기가 거꾸로 흘러내리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드는 순간 당신은 재물이 됩니다. 네 번째, 밤중에 북이 울리면 소리가 나는 쪽을 보지 마세요. 그 북은 사람의 가슴을 치는 소리입니다. 다섯 번째, 사당에서 나올 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는 순간 그 길은 다시는 밖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엔 사람이 죽은 뒤 3일 밤을 불 켜두고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금기를 어기면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밤엔 불빛이 흔들리더라도 밖을 보지 마세요. 그건 바람이 아니라 집 안을 떠돌던 혼입니다. 둘째 밤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도 열지 마세요. 그건 상여를 따라온 자가 자리를 잘못 찾아온 것입니다. 셋째 밤엔 초에 불이 꺼지면
즉시 불을 다시 켜야 합니다. 그 불은 산 사람의 숨과 이어져 있습니다. 상여가 떠난 뒤 빈 관이 다시 집 앞으로 돌아오면 그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 속엔 이제 당신이 누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닭이 울기도 전에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조선시대 혼례를 올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긴 신랑과 신부는 부부로 남지 못했습니다. 혼례 첫날 밤 신부의 가마 앞에 초가 꺼졌다면 결혼을 미뤄야 합니다. 그 불은 신부의 혼을 지키는 불입니다. 신부의 족두리 속에 바늘이 하나 더 있다면 그건 신랑의 것이 아닙니다. 그 바늘은 산자를 꿰는 부적입니다. 혼례상 위의 술잔에 물이 섞여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밤이 깊어 집안의 거울에 두 사람이 비치면 즉시 등을 꺼야 합니다. 닭이 울기 전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면 그 문을 여는 순간 그날의 신랑이 바뀝니다. 조선시대엔 제사를 잘못 올리면 조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5가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밤은 당신의 제삿날이 됩니다. 첫 번째, 제상 위에 초가 한쪽만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세요. 그 자리에 앉은 조상은 당신의 조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재물의 그림자가 둘이라면 그건 혼이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 즉시 상을 치워야 합니다. 세 번째, 향을 3번 피웠는데 연기가 천천히 내려앉는다면 그건 조상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절을 올릴 때 뒤에서 누가 따라 절한다면 절대 고개를 들지 마세요. 다섯 번째, 모든 의식이 끝난 뒤 초가 스스로 다시 켜지면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1980년대 어느 시골 읍내 끝자락, 의문의 사고로 폐업한 작은 사진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고스란히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벽 2시 이후에 사진관 불이 켜져 있다면 그곳을 절대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며 지나가십시오. 두 번째, 창문에 걸린 단체 사진 속 인원이 평소보다 많아졌다면 사진을 유심히 보지 마십시오. 그 중엔 당신 얼굴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사진 속 인물이 당신을 향해 웃기 시작한다면 그날은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불을 켜지 마십시오. 네 번째, 사진관 문 앞에 고가의 카메라가 떨어져 있다 해도 손대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불이 켜지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1987년 여름, 서울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심야 생방송이 도중에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해당 라디오 DJ는 실종되었고 DJ들에게 몇 가지 규칙이 생겼습니다. 방송 중 전파가 끊기면 바로 끄세요. 그 순간 누군가 대신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리창 밖에서 청취자가 손 흔드는 게 보이면 절대 인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10년 전 사라진 청취자입니다. 테이프 녹음 중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방송은 중단해야 합니다. 붉은 온에어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건 생방송이 끝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아직 방송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사연이 스스로 흘러나오면 그 사연을 읽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보낸 이야기입니다.